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아니면 존스 홉킨스 하버드 누가 와도 꼬맸는데 셀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악결과, 만약에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마라탕 먹었는데 마라탕이 배에서 나와봐요. 이 배알이 떡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의 이성호입니다. 신년이 딱 다가왔는데요. 목표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는 비만 치료를 위해서 미소매 절제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 또는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젯바운드 같은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고도 비만이나 조절할 수 없는 분들의 위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훌륭한 공성호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교수님들이 훌륭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수술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연관된 대표적 사례가, 여러분 고인이 된 신해철 씨 마왕을 기억하시겠죠?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신해철 씨 그러면, 저는 진짜 대학가요제 노래 있죠. 빠바밤 빰빠바밤 빠밤, 그거를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 진짜로 봤어요. 대학가요제를 밥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있다가, 저는 사실 그 전에 그 노래가 다른 노래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방 눈이 온다고요, 이런 노래가 저는 이제 1위로 꼽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을 1위로 꼽고 있었을 겁니다. 막 첫눈이 온다고요라고 기억하는데, 근데 갑자기 맨 끝에 그 그룹이 그 반주가 딱 나온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1인 걸 알 만큼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신해철 씨였는데, 그 이후에는 솔로 활동도 하고 넥스트라는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제 여동생도 엄청 좋아했고요. 참 좋아했던 분인데, 그러던 신해철 씨가 2009년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 너무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는 거야. 당시에 의사가 위밴드를 삽입하자. 위밴드 삽입이 뭐냐, 위를 묶는 거예요. 위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 위가 원래 이만한데 위를 딱 묶어버리면 한쪽을, 위가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렙틴과 그렐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하고 더 안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살이 빠졌습니다, 신해철 씨가. 근데 원래 이분이 생활이 불규칙하잖아요. 콘서트도 많이 하고 방송도 제가 옛날 심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밤 12시쯤에 막 하고 그랬던 걸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0kg이 늘었다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밴드 묶어놨던 걸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 제거했냐, 사실 이게 배가 자주 아팠어요. 왜 배가 자주 아팠냐, 여러분 복강내 수술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유착이 돼갖고 이게 장이 잘 안 움직여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해갖고 유착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데, 그래도 유착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유착이 되면 장이 잘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러면 어때요? 꼬르륵 하고 막 뛰면 막 장이 굴렁 하고 막 잘 움직여야지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나오는데, 그 장이 이 복벽에 묶였다고 생각해봐요. 약간 끈으로. 그러면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유착이에요. 유착되면 장폐색이 자주 일어납니다. 변도 안 나고요. 배가 너무 아파요. 복부편만 되고 가스만 생기고. 그러니까 자주 아프니까 딱 봤더니 CT 찍어보고 이러니까 유착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밴드를 제거하면서 유착이 있는 부분을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밴드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해철 씨가 워낙 살이 쪘다 금방 뺐다 이러다 보니까 담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담낭편 보시면 담석 잘 생겨요. 너무 급하게 빼면. 그리고 담석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췌장염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배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했냐, 서비스로 담낭을 띄워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때 우리가 동의서 쓰죠. 근데 그 동의한 부분만큼만 해야 돼요. 왜냐면 되게 위험한 행위잖아요, 수술이란 건. 그 의사 선생님이 적법성을 가지려면 승낙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승낙? 나의 승낙. 실제로 이 신해철 씨 건에서 다른 건 얘기 드리면, 잠깐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분이 폐가 계속
그 기침이 나고 그러고 엑스레이 찍어봐도 CT 찍어봐도 모양이 이상해갖고 이게 폐렴인지 결핵인지 치료도 잘 안 되고 막 고민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흉부외과 선생님이 이 조직을 일부 딱 띄어갖고 현미경으로 보고 그게 만약에 나오면 우리가 약을 제대로 된 걸 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수술 받아보실래요? 그런 거야. 마취한 다음에 폐의 오른쪽 윗부분을 살짝 뜯어내는 거야. 환자가 듣고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한 거야. 딱 수술장에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 띄었어요. 조금 웨지 감지할 때 그 웨지 그만큼 띄었어요. 그래서 딱 보내줬어요. 그래서 병리과에도 막 현미경으로 봤더니 결핵인 거예요. 그런데 약 쓰면 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낫는 건 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흉부외과 의사가. 그래서 깨워야 되잖아 원래. 다 깨운 다음에 사실은 결핵인데요. 약 치료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폐를 띄는 게 어떠세요? 이랬으면 모르는데 환자는 승낙을 뭐만 했어요? 조금 띄는 것만 승낙했어요. 근데 의사가 폐를 위쪽, 오른쪽 폐는 위, 중간, 아래 이 세 개의 옆으로 돼 있거든요. 위를 딱 띈 거예요. 어떻게 됐냐? 딱 깨보니까 폐 맨 위쪽, 폐 옆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냐 민사로? 14억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신해철 씨는 어떻게 됐냐? 그냥 띈 거예요 의사가. 얘기 안 하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위 밴드 제거할 때 이것도 함께 하시는 게 어때요? 수술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그냥 이번에 한 번에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담속이 있네? 담낭을 띄워버린 거야. 그것도 문제가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수술한 후에 사실은 꽤 오랫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고생을 했는데 지금 수술을 뭐 했다고요? 위 밴드를 제거하고 담낭을 띄고 유착 밴드를 끊어줬어요. 근데 5시간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잘 회복됐으니까 다행히 방송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또 뭐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종서, 서태지, 이승환 이렇게 신해철 씨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신해철 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얘기한 신해철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 밴드를 수술하고 제거했던 바로 그 병원으로 가서 배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014년 10월이에요. 아까 제가 2012년 2월에 위밴드 제거 수술을 하고 약 2년 정도가 흐른 거죠. 근데 배가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번에는 정말 유착이 심하게 된 거야. 장이랑 위도 붙어버린 거야. 위 여기 복강 명치 있는 데 있거든요. 위도 복벽이랑 붙어갖고 위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야. 그럼 밥 먹고 그 다음에 소장 꿀렁꿀렁꿀렁 대장 꿀렁꿀렁 해야 되는 게 막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늘 배가 아픈데 이번에 너무 배가 아팠던 거야. 위가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위가 이렇게 딱 붙어버려갖고 이게 딱 띄워주는 수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띄어요. 그럼 위를 딱 자르면 여기가 구멍이 날 수도 있잖아요. 꼬매줘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위를 또 이렇게 한번 접었어요. 이렇게 접은 거야.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니까 위의 용적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꼬맨 거야. 이것도 원래 승낙 받고 꼬매는 게 맞는데 이분이 아마 의사 선생님이 딱 달라붙어 있던 거를 바로 딱 낀 다음에 여기를 꼬매주면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꼬맨 거는 뭐다? 위를 조그맣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도 유착된 거 띄어서 장도 꼬매줬고 위도 딱 붙어있는 걸 띄어서 위 접어서 꼬매줬고 그러면 꼬맨 데에 셀 수 있을까요? 안 셀까요? 셀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서울대 교수님이 와도 아니면 존스 홉킨스 하버드 누가 와도 꼬맨데 셀 수 있죠. 빵꾸날 수 있어. 이거는 누가 해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악결과 만약에 빵꾸 나면 어떻게 돼요? 마라탕 먹었는데 마라탕이 배에서 나와봐요. 이 배알이 떡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악결과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내가 아무리 수술의 천재라도 내가 아무리 서울대 교수라도 내가 아무리 존스 홉킨스라도 셀 수 있어 누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악결과를 예견했으니까 회피를 해야 돼요. 회피는 어떻게 해요? 금식. 여러분 수술한 다음에 다 금식하는 거 아시죠?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잘했죠, 수술 열심히. 근데 셀 수 있는 건 누구나 셀 수 있어요. 이건 뭐 어떤 세계 어떤 외과 의사가 와도 셀 수 있어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이걸 기다려 보는 거야. 하루, 이틀, 그러다가 가스가 잘 나오고 안정이 되면 구멍이 안 났구나. 또 아주 미세하게 천공된 것도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막힐 수도 있고. 우리 힐링 프로세스가 있잖아. 우리 무릎 다쳐도 무릎이 피 나고 꾸덕꾸덕 굵고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기다려서 이 혹시 악결과를 회피하는 것도 있고, 또 잘 되는지 확인도 하고 가스가 나오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방귀 끼면 밥 먹어라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신해철 씨가 이제 그때 마침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이 의사면 어때요? 악결과를 예결. 이건 내가 신이어도 안 돼. 내보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신해철 씨 유가족과 매니지먼트 쪽에서 들은 바로는 가도 된다.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근데 나중에 이 의사는 아니다.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갔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드셨고, 그 다음에 배가 너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으로 온 거야.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 병원에서 그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 엑스레이에서 사실은 횡격막 있는 쪽에, 횡격막이 뭔지 아시죠? 횡격막이 가슴과 배를 가르는 갈매기살, 그리고 안창살, 소에선 안창살, 돼지에선 갈매기살, 이 넓은 판때기처럼 생긴 횡격막의 위쪽에 공기방울이 보인 거예요. 공기방울이 있다는 뭐냐? 거기 공기방울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염증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의사가 그걸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누워있다가 심정지 상태가 오니까 그때서야 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망했어요. 그럼 왜 사망했냐? 잠깐만, 여기까지 간단하죠? 무슨 수술했어요? 위 밴드 제거술을 했을 때 위도 붓고 장도 붓고, 이 유착은 그러면 생길 수 있냐? 생길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걸 띄워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잘 꼬매줘야 돼요, 장 있는 부분을. 그러면 장 있는 부분을 꼼꼼히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악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고, 안 돼. 여기서 머물러 있고 금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악결과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나가라고 그랬고, 가볍게만 드세요. 그러니까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아파서 갔고 누워있다가 사망한 거야. 결론은 부검을 해봤죠. 부검은 국가수에 계신 당시 국가수의 과학수사연구 소장님이 하셨는데, 심낭이 누렇게, 심낭이 뭐냐? 심장을 싸고 있는 낭입니다. 주머니 낭자, 낭중지추할 때 심낭인데, 심장을 싸고 있죠. 두 겹이에요. 근데 심낭이 노랗게 고름이 차 있고, 그 안에 깨가 들어있는 깨, 우리 깨소금 할 때 깨, 그리고 횡격막이 뻥 뚫려 있고요. 또 위가 아까 접어서 꼬맸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서 생 거예요. 음식물이 나오고 그게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이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을 녹여버리고, 그 횡격막 위에 있는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을 녹여버리고, 심장을 녹여버리니까 어때요? 심장 안이 전체가, 바깥쪽이 다 염증이니까 수축과 이완을 심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요약하면 복막염입니다. 범발성, 넓게 발생한, 범위 넓게 발생한 복막염. 꼬맨 부위에서 음식물이 샜고, 그것 때문에 복막염. 또 중요한 게 바로 위에 있던 횡격막도 녹이고, 바로 위에 있던 심장까지 싸고 있던 심장을 녹이면서 심장도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고, 수축과 이완을 제대로 못하면 피를 못 보내니까 뇌가 저산소성 허혈성, 그래서 뇌부종이 되고, 이래서 사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아마 나이가, 신해철 씨가 40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면서 저는 사실 음악이 좋았어요. 일상으로의 초대라든지 병아리 날다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그만의 약간 고독함?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전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간 거야, 너무 빨리.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해철 씨를 집도했던 의사분이 이후
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던 50대 호주 남성을 또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한 다음에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무려 6차례나 수술이 이어지고 계속 안 좋아지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분도 같은 의사가 했던 거고요. 요는 사실 위에 수술하는 방법이 위소매 절제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도 비만이나 어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선 받아야 돼요.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에도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서, 근데 그분은 들어가서 보면 수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토탈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 수술은 잘한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미 검증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복강내 수술은 다, 뭐 이 안쪽에 하는 수술은 다 위험해요. 특히나 이건 흔하지 않은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분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다? 고도 비만을 위한 거예요. 이 관련 수술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이거를 받음으로써 명백한 이득이 있을 만한 고도 비만 환자분들에게만 꼭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결과가 나왔다고 무조건 의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중요한 의무가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주의 의무가 뭐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악결과를 예견을 해야 돼요. 내가 수술할 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피를 하려고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뼈가 골절됐다. 근데 내가 정형외과 의사다. 난 정말 수술을 잘해요. 근데도 이 뼈는 엉덩이 뼈다.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부서졌다. 그러면 너무 수술 오랫동안 하면 가만히 다리가 있게 되면, 다리에서 혈전이 생기면서 그게 뚝 떨어지면서 폐 색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 게 이제 악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는, 그게 주의 의무 위반인데, 그 주의 의무 위반을 제가 생각하기엔 이 의사가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 같아요. 악결과 예견, 회피, 이게 주의 의무고요. 또 어떤 의무가 있냐? 전원 의무가 있어요. 전원은 뭐냐? 내가 딱 보기에 나는 동네에서 병원 하는데 이 사람이 큰일 났어요. 그럼 어디로 옮겨야 돼요? 상급병원으로 옮겨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 고려할 때 내 병원에서 안 된다면 빨리 보내야 돼요. 그걸 전원 의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신체에 대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주의 의무는 형사, 즉 감옥에 가냐 안 가냐와 상관이 있고요. 설명 의무나 전원 의무는, 물론 전원 의무는 형사 쪽에도 약간 관여할 수 있지만 되게 민사 또는 행정 처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신해철 씨가 너무 안타깝고, 이 의사도 너무 아팠다고 그랬을 때 본인이 과신하지 말고 보냈으면 어땠을까. 사람의 생명은 돌이킬 수 없으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체중 감량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BMI 21에서 23 정도에 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고민이 많죠. 그래서 막 고민도 여러 개 하는데, 제가 넘버원이 뭐라고 그랬죠? 열량 제한. 그것도 급격하게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시나브로로 길게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판단 없이 선택한 체중 감량. 예를 들어 펜터민 같은 약 금방 빠진대요. 큰일 나요. 제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요 반드시 옵니다. 위편 보이시면 나올 때 100% 와요. 또 이게 아까 담석 생긴다고 그랬죠.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 하면 췌장염도 생겨요. 결론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무리한 선택보다는 건강한 체중 조절, 밥을 5% 정도만 한 3개월 동안 줄이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건강한 음식으로 그 다음 3개월에는 조금 더 한 90% 정도를 유지하면서 살짝 운동을 늘리고, 열량 제한에서 치킨이나 대창, 죄송합니다 치킨 업주님, 좀씩 줄여가면서 하면 올해 2026년이 끝날 때, 그때는 아마 활짝 웃으면서 뭐 목표한 만큼 아니지만 진행 중이다라는 말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몸도 건강도 그 마음도 균형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